자, 안녕하십니까. 14주차 생활 속의 통계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6월 14일이니까 6월 15일이 그죠? 월요일이 주가 되겠죠. 6월 15일이 월요일인 주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검정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죠. 자, 검정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 경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좌측 검정이 있습니다. 좌측 검정은 자, 일단은 기무가설이 그죠? 유하고 유절하고 같은가에 대한 검증이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이것을 사실이라고 우리가 인지한다 그랬죠. 사실일 때 요 영역이 만약에 기각에 들어가게 되면 요거를 이제 그죠? 기각이 되고 H1에 그죠? 대립가설이 이렇게 채택되게 되는 경우죠. 그 다음에 이것이 만약에 기각하지 못하면은 H의 1 있죠. 그죠? 대립가설을 우리가 채택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좌측 검증의 경우는 1-알파에 대해서 요 알파에 해당되는 거죠. 요 영역이 임계치에서 그죠? 요까지가 여기가 기각이 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기각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양측 검증의 경우는 1-알파에 대해서 2분의 알파 있죠. 2분의 알파. 여기 2분의 알파. 여기가 그죠? 기각 영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면적에 해당되면 확률에 해당되면 기각입니다. 기각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우측 검증을 통하면은 여기에 해당되면 여기 기각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값들이 그죠? 여기에 만약에 나온다면은 안 그러면 면적이 뭡니까? 요거보다 더 작다 해버리면은 기각이 되겠죠. 요거는 그죠? 여기에 나오거나 여기에 점이 나오거나 안 그러면 확률이 그죠? 요거보다 작으면은 기각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번 대립가설과 기각력 보겠습니다. 자, 기각력의 위치는 대립가설 H0 형태에 따라서 결정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아까 얘기했지만은 여기 좌측이고 여기 뭡니까? 양측이고 여기 뭡니까? 우측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올해 입사한 신입사원의 평균 연봉이 작년에 입사한 대졸 신입사원의 평균 연봉에 1750만원에 비해서 인상되었는지 관한 가설을 적으시오죠. 인상되었는지. 그럼 인상되었다라는 거죠. 대립가설을 이렇게 적는다. 요거 이제 되는 거죠. 그런데 U에 1750이 그냥 같다고 보는 거죠. 여기 기무가설입니다. 기무가설. 같다고 보고 요거를 통해서 이제 이걸 판별합니다. 이거를 통해서 여기 만약에 기각이면은 뭐가 됩니까? 인상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기각하지 않으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무가설하고 요거는 대립가설이죠. 자,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롭게 조사된 제품의 재구매 비율이 기존의 70%와 비교했을 때 같지 않은지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시오. 같지 않은지에 대한 같지 않다라는 데 대해서 그죠? 이걸 대립가설로 씁니다. 여기 우리가 보여야 될 대립해서 보여야 될 가설인 거죠. 그러면 같다라고 두는 거죠. 요건 이제 기무가설에 둡니다. 그래서 요걸 판정합니다. 요 기무가설을 가지고 판정해서 이게 만약에 기각이면은 뭐가 됩니까? 같지 않더라라는 게 이제 사실이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1987년도에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의 평균 신장은 142cm였고 지난 10년 동안 초등학교 입학생의 평균 신장이 증가했다고 할 수 있나? 증가하였다라고 이게 이제 대립가설로 두는 거죠. 그러면 같다라고 둔 게 여기 바로 기무가설이죠. 요걸 가지고 이제 판별을 합니다. 요걸 판별해서 요걸 가지고 판별하는데 여기 만약에 어떤 겁니까? 기각이라 해버리면 뭐가 됩니까? 크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기각이 아니면 뭐가 됩니까? 크다고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결론이 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서울의 강남 지역과 강북 지역의 고등학생들의 학력고사 성적이 같은가? 그죠? 일단 다르다, 같은가에서 다르다라는 걸 이제 보이고 싶으면 다르다라는 걸 대립해서 보여주고 같다 해가지고 그죠? 같다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뭡니까? 기각이냐 기각이 아니냐를 판단해서 이거를 증명하게 되겠습니다. 새로운 방법으로 제작된 자동차 타이어의 평균 수명이 종래의 방법으로 제작된 타이어보다 더 길다고 할 수 있나? 길다고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대립가설을 두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렇지 않다라고 둬가지고 요거를 뭡니까? 여기 기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여기 그죠? 기각이면은 뭐가 됩니까? 이제 받아들일 수 없죠. 그러니까 작다라는 거고 이 기각이 안 되면 뭐가 됩니까? 이것을 꼭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가 되겠죠. 이런 경우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타 뭡니까? 형사재판에서도 같은 걸 사용합니다. 피해자의 무죄라고 두고 피해자의 유죄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피해자의 유죄를 뭡니까? 이걸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죠. 이걸 보이기 위해서 피해자가 무죄라는 걸 먼저 보이는 거죠. 무죄라는 거. 그죠? 피해자가 무죄라는 게 만약에 그죠? 기각이 돼버리면은 유죄가 되는 거고 여기 무죄라는 걸 뭡니까? 증명하지 못하면 유죄가 아닌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기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여기 판단. 여기 기각이면은 유죄가 되는 거고 기각이 안 되면은 즉 무죄라고 증명할 수 없으면 이 사람 무죄라고 증명할 수 없으면은 그죠? 유죄라고 할 수 없는 이야기 되는 거죠. 그래서 무죄가 아니라라고 무죄가 아니라는 거 증명돼야만이 이게 유죄라고 판명되고 그 다음에 무죄가 아니라고 이제 증명할 수 없으면 이게 유죄라고 할 수 없는 그게 이제 형사재판에서도 똑같은 가설로서 결과를 도출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예를 보겠습니다. 올림픽 출전 선수에 대한 약물 복용 테스트를 할 때 가설은 선수가 규범을 준수하고 있다라고 가설을 한 겁니다. 그죠? 그럼 금지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라는 걸 다 대립해 두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금지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라는 걸 두고 여기 기각돼 버리면은 뭐가 됩니까? 복용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기각 안 되면은 이거를 채택할 수 없는 경우. 그래서 이거를 채택하냐 채택 안 하냐는 것은 여기 뭡니까? 기각될 때만 채택하고 기각되지 않으면 채택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겁니다. 조금 더 안전을 두는 거죠. 생체 보안에서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방식이고 그 다음에 오류가 생길 수가 있는 경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무가설이 사실이라고 판정이 났습니다. 두 가지가 있죠. 이 기무가설이 그죠? 사실이라고 판정되는 경우가 있고 판정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런데 실제 사실은 옳은 결정이죠. 이게 실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H0가 사실이라고 판정 났는데 그죠? 가설 검증 결과 판정 나고 판정이 안 났죠. 그러면 실제 사실은 이것이 실제 사실이 뭡니까? 실제 사실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사실이 판정나는 경우고 실제 사실이면 이 판정이 잘 나는 경우죠. 그렇죠? 근데 실제는 사실인데 만약에 판정에서 이게 그죠? 잘못 판정한 경우 그죠? 이런 경우를 제1종 오류라고 합니다. 1종 오류는 기무가설이 잘못되는 경우죠. 실제는 사실인데 판정이 잘못 나는 경우죠. 그 다음에 H0는 사실이라고 판정되는데 이것이 사실이 아닐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실제는 사실이 아닌데 그죠? 사실이라고 판명되는 것을 이종 오류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가 사실이 아닌데 가설도 사실이 아니라고 나버리면 옳은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죠? 각각의 실제 사실과 판정에 대해서 오류가 발생했는데 이거를 사실인데 사실이 아닌 것으로 잘못 판정하는 것을 제1종 오류라고 그러고 사실이 아닌데 사실이라고 잘못 판정하는 것을 제2종 오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이건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오류는 우리가 줄여야지, 그죠? 좋겠죠. 그래서 제1종 오류를 작게 하면 제2종 오류가 커지고 제2종 오류를 작게 하면 제1종 오류를 이제 커지는 이러한 그죠? 상황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설 검증 순서는 먼저 가설을 세운 다음에 검증하기 전에 제1종 오류의 크기를 설정합니다. 이를 유의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의수준은 표본의 결과가 H0가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에 대해서 얼마나 충분한 타당성이 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사용합니다. H0가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에 대해서 얼마나 충분한 타당성이 있느냐라는 이제 기각되어 버리면은 그죠? 살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대리가설을 사용하는 것으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내 구간을 이용하여 이제 가설을 검증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7장에서 그죠? 알파가 유효 수준이고 실내 수준이 1-알파라 그랬습니다. 여기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100분율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죠? Z값 정리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내용들입니다.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 7장에서 우리가 했습니다. 자, 만약에 유효 수준이 0.10, 0.10부터는 얼마면 90%죠? 이거는 뭐가 됩니까? 90, 요거 신뢰 수준은 뭡니까? 신뢰 수준은 90%,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99%죠. 요거는 뭡니까? 요거 신뢰 수준입니다. 앞에 했던 거를 다시 한번 뒤에 이제 우리가 사용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신뢰 수준이 90% 같으면 알파가 0.1이죠. 그 다음에 0.05고 0.01이죠. 자, 이건 이제 Z값을 사용해서 우리가 7장에서 했겁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요거는 90% 같으면 알파가 0.1이니까 Z값은 뭡니까? Z의 이게 뭡니까? Z의 왼쪽이니까 Z의 알파가 되겠죠. Z의 알파가 요거는 Z의 알파가 되고 요거는 Z의 2분의 알파가 되겠죠. 요거는 해놨죠. 이거 해놨습니다. 그죠? 이거는 마이너스 Z의 알파고 요거는 양측이니까 반반씩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2분의 알파. 자, 우측 검정도 Z의 알파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 계산한 값이 여기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282 플러스 1.282 요거는 1.645 요 앞에서 했죠. 우리가 그죠? 그 다음에 신뢰 수준이 95% 같으면은 Z의 알파 값이 1.645, 양측 같으면은 1.960, 그 다음에 1.645. 여기 뭔지 아시겠죠? 우리가 했다 아닙니까? 이거 Z의 뭡니까? 2분의 알파에다가 루트 n분의 시그마 해가지고 x바 빼기 이거 했죠. 요 기억나죠? 그죠? 요것도 요 값, 요 값. 이거 아시겠죠? 요 값. 그래서 되고, 그 다음에 99%일 때는 Z알파가 마이너스 2.36이고 Z분의 알파가 2.576이 되고 마찬가지로 2.36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값에 대해서 요 값에 대해서 Z값을 구하는 거고 이 Z값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가 됩니까? 요거는 요 면적 요 확률 아시죠? 여기서 같으면 여기서 여기 이제 90% 여기 얼마 10%죠. 90% 10%. 그 다음에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여기 90%고, 여기 90%고, 여기 10%니까 얼마입니까? 아니다. 이 90%고, 10%니까, 요거는 5% 되겠죠. 이건 90%고, 이게 10% 되겠죠. 그렇게, 요 확률이 바로, 프로테이가 되겠습니다. 그 확률을 할 때, 뒤에 이제, 요게 영역에 해당되면 기각입니다. 여기 기각 영역, 그러니까, 면적이, 그죠? 확률이 이거보다도, 면적이 작거나, 요, Z값이, 그죠? 요게 해당되면은 기각입니다. 요게 해당되면은 기각하지 않음이고, 그 다음에 양측 검증을 하는 경우, 그죠? 자, 면적이, 그죠? 2분의 알파보다도 면적이 작은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은 기각. 작을 때 기각. 그 다음에 요 Z값이, 그죠? 요 위치에 오게 되면은 기각. 여기 오면은 기각하지 않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뒤에 90%, 95%일 때에 요거를 외워두게 되면, 그죠? 뒤에 엑셀로 하면 관계있지만 이걸 외워두게 되면은 계산할 때 좀 빨리 사용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알아야만이 우리가 가설을 이제 검증하는데 이걸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거 배웠죠? x바 빼기 z의 2분의 알파. 여기 바로 뭡니까? 2분의 알파라는 얘기는 양적 검증이라는 얘기죠. 루트 n분의 시그마 u의 x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바로 뭡니까? 1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거죠. 여기 그죠? 확률이죠. 확률이고 여기 바로 뭡니까? 구간이 되겠습니다. 구간. 여기 이제 실내 구간이 되는 거죠. 구간. 실내 구간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실내 구간에 대해서 이제 가설을 이제 검증하는 걸 이제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표본 오차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표본 오차라는 것은 요거죠. 여기 표본 오차입니다. 요거 이제 기억하셔야 되겠죠.
여기 이제 양적 검정이면 이 값을 쓰고 반적 검정이면 Z의 뭡니까? 알파를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렇게 표본오차를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본오차가 x바 플러스 여기까지 표본오차죠, 그죠?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죠. 이제 실내 구간은 뭐가 됩니까? 1-알파니까 이게 이제 90%, 95%, 99% 이렇게 앞에 나온 게 있죠. 이건 이제 90%도 될 수 있고 뭡니까? 95%도 되고 99%도 이렇게 되겠죠. 그죠? 여기 나옵니다. 자, 이게 이제 오차 확률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가설 H0의 채택 구간이 알파는 유의 수준이 되겠습니다. 유의 수준. 자, 그러면 자 계산은 뭐가 됩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1-알파가 바로 확률이 되겠죠. 자, 똑같습니다. P에 대해서 U 빼기 Z의 알파에서 이렇게 똑같이 요건 조금 잘못됐다 그죠? 볼까 이렇게 잘못됐다 그죠? 여기 U가 되고 그죠? U하고 잠시만. 자, 이 식을 보시면은 자 이제 요겁니다 그죠? 원래는 x바 빼기 u의 절대값이 이거니까 그죠? 이건 두 가지로 쓸 수 있겠죠. 이제 요거를 요렇게 쓸 수도 있고 또 요거를 관점에 따라서 그죠? 관점에 따라서 x바를 중심으로 해서 이 요만큼의 그죠? 오차를 가질 것인지 또는 u를 중심으로 해서 오차를 가질 것인지요. 그래서 이제 구간 추중인 경우는 이 u를 기준으로 해서 그죠? 요거의 오차를 이렇게 두는 경우죠. 그죠? 그러면 요 구간 내에서 요거를 포함할 확률이 얼마냐 이렇게 이제 따지는 거였고 가설 검증인 경우는 반대로 그죠? x바를 중심으로 요 이제 구간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 x바를 포함할 확률이 뭐 어찌 되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제 요 구간 추정과 가설 검증 차이에서는 결국 x바 빼기 u의 절대치가 이만큼 표본오차가 있으니까 이걸 뭡니까? 이거를 중심으로 하느냐 이거를 중심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두 갈래로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설 H1이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검증이 이루어지므로 기각이냐 기각이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일 때 기각해버리면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니까 H1이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정하에서 검증이 이루어지므로 검증 전에 모집단 평균 유에 대한 정보가 사실이라 가정하고 유의 수준과 같이 모집단 평균 유를 근거로 표본 평균 x바의 구간을 확률적으로 계산한다. 그래서 이에는 가설 검증에서 양적 검증에만 해당하는 방법으로 다음에서 설명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식 8-2는 구간은 가설이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표본 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을 계산하는 거라는 거죠. 그죠? 요거 이제 여기 표식 8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설 검증에서 신뢰 구간을 이용하는 예는 다음과 같다는 거죠. 표본 평균 x바가 정규 분포를 따르고 집단 평균 u에 대한 가설은 자 u가 유한이 대해서 그죠? 모집단의 평균은 유한이 되는 경우죠. 이게 이제 사실은 가설을 두는 거죠. 그럼 이걸 이제 기각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가지고 u가 유한하고 같냐 아니냐를 이제 판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집단 평균은 유한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여기 이제 대립 가설이고 여기 이제 기무 가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H1이 기무 가설이 사실이라는 가정하에서 표본을 추출했고 자 사실은 가정 추출했고 첫 번째 표본에 대한 표본 평균은 x1이고 두 번째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은 x2라고 가정하면 x1이 x2보다도 크다라고 하면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그러면 x1 바는 신뢰 구간에 포함되는 경우고 x2는 신뢰 구간에 포함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x2는 요거라고 치고 x1은 이렇게 합시다. 그럼 요거는 뭡니까? 신뢰 구간이죠. 요거는 뭡니까? 기각 구간입니다. 그래 냈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u에 대해서 요만큼의 오차가 생기고 요 z값을 그죠? 자
실내구간에 대해서 계산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죠. 요 Z의 2분의 알파가 양적이니까 Z 2분의 알파가 되겠죠. 그 다음 요거는 뭐가 됩니까? 요한을 중심으로 하면 뭐가 됩니까? 실내구간이 되는 거죠. 실내구간. 자, 그러면 이제 표변평균 X1이 실내구간에 포함된다는 것은 표변평균 X1이 모집단 평균이 U1이므로 중교로부터 출시된 기간으로 유의수준 알파에서 값을 이거를 기각하지 않고 받아들인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좌표에서 X1 같으면은 기각을 못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X0를 기각하지 않고 받아들인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H2와 같이 나타난다면, 만약에 요와 같이 나타난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료가 뒤에다 계산할 겁니다. 그러면 실내 구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거는 뭐가 됩니까? 기각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뭐가 됩니까? 기각이 돼버리면은 기무가설이 기각돼버리면 대립가설 이것이 정규음포로 추출된다 이므로 유의수준화에서 기무가설을 이렇게 이제 기각해버립니다. 기준가설을 기각해버린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대립가설이 채택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신뢰 수준이 주어지면은 이 값을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계산할 수가 있으면은 이 신뢰 구간을 통해서부터 이 신뢰 구간에 여기에 해당되면은 신뢰 구간, 여기에 해당되면은 기각 구간 이렇게 해서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짓게 되겠습니다. 결국 유의 수준 알파를 사용한 모집단 평균에 대한 가설 검정 결론은 이거 그죠 퍼센트죠. 이게 90%, 95, 96% 될 수 있는 경우죠. 구간 추정에 의해서 결론과 동일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배웠던 우리가 구간 추정하고 같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양적 검정과 단적 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양적 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기무가설은 자, 평균이 25만 원이다 라는 거고 대립가설은 25만 원하고 다를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여기에 대한 1-알파라는 이거는 뭡니까? 95%, 90% 신뢰 구간으로부터 결정되는 거죠. 그럼 양적 검정이니까 요거의 확률, 면적은 2분의 알파고 요 확률도 2분의 알파가 되겠죠. 그러면 요 점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을 거고, 그죠? 요 점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면적이 이거보다도 작게 되면은 기각, 더 크게 되면은 기각을 못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값이, 그죠? 여기에 해당되면은 기각, 여기에 해당되면 기각하지 못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역을, 기각 영역, 채택 영역입니다. 그래서 채택 영역을 계산해 버리면, 자, 평균값에다가 빼기, 여기 뭐 양측금리니까 2분의 알파죠. 요거는 이제 90%, 95%에 따라서 앞에 우리가 기억나죠? 요거 우리가 요거 암기하라 그랬죠. 그죠? 요거 있죠. 요거를 사용해서 이제 바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저거를 이용해서 그죠? 루트 n분의 시그마 해가지고 영역을 이렇게 구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택 영역이고 면적이 그죠? 여기에 해당되면 채택, 여기에 해당되면 기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적 검증이 단적 검증이 특히 이제 우측 검증. 우측 검증은 자, 평균이 25만 원이라는 데서 이 기무가설이고 대립가설은 25만 원보다 크다라고 둡시다. 크다고 두면은 요 기무가설을 이제 기각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걸 채택하느냐 안 하느냐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두면은 자 25만 원 크다니까 요 면적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x바가 u 플러스 z 알파죠. 루트 n을 시그마해서 여기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여기 기각 영역 잘못됐습니다. 여기 채택 영역이고 여기 기각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적 양적 검정은 이 그래프 형태를 잘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설명입니다. 자, 보시면은 자, u가 이것인데 이거보다 크된 경우 양적 모델을 고려하는 것이고 단적 경우는 이거에 대해서 한쪽만을 고려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하면 자, 유의 수준하고 이거는 신뢰 수준이죠.
이건 신뢰 수준. 자, 신뢰 수준.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걸 많이 쓰고 우리는 지금 유의 수준을 많이 쓰는 경우죠. 자, 그런 경우는 이제 기무가설 H를 기각하지 않음. 그럼 뭐가 됩니까? 표면평균이 채택능력에 포함되는 경우고, 표면평균이 기각능력에 포함되면 기무가설을 기각해버립니다. 앞에 이야기했죠. 아까 전에 그 오른쪽에 양쪽에 있는 것을 보니까 기각, 중간에 있는 것을 채택능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모집단 표준편차와 가설검정입니다. 자, 모집단의 표준편차와 가설검정. 모집단의 평균 유에 대한 가설검정에서 모집단 표준편차의 실제값을 알고 있고 모집단이 정균포를 따르지 않더라도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다면 중심극한 정리로부터 정균포를 따른다. 우리가 앞에서 했던 이야기들이죠. 그러나 모집단의 표준편차가 실제값을 모른다면 표본평균 x바에 대한 t분포를 이용해서 계산한다. 우리가 앞에 다 했죠. 그래서 요런 각 경우에 대해서 이제 예제를 그죠?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경우인데 우리는 지금 마지막 강의인데 너무 지금 코너에 몰렸습니다. 자,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알고 있는 경우 유의 수준 5%, 유의 수준 5%니까 95% 신뢰 수준이죠. 하에서 가설 겸정 요거 있고, 그 다음에 모집단의 표준편차를 모르고 소표본의 경우에 유의 수준 5%의 가설 검정 2-1 우리 요 예제 8.2에 있습니다. 예제 8.2에서와 유의 수준을 달리할 경우 그러니까 뭐 95%인데 그죠? 1%뭐 이렇게 달리하는 경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세 번입니다. 그러니까 모집단의 표준편차를 알고 있는 경우 유의 수준 5%에서의 가설 검정 요거는 이제 P 값을 이용하는 겁니다. P 값. P 값이 똑같은 경우인데 자, 먼저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모집단의 표준편차를 알고 있는 경우입니다. 자, 모집단의 표준편차를 알고 있고 유의 수준이 5% 하에서 가설 검증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충전 시간을 항상지기 위해서 배터리에 물질을 새롭게 넣는 공법을 시도했습니다. 이 제품의 충전 시간은 75시간이며 표준편차는 10시간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공법에서 과거보다도 제품의 충전 시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색하기 위해서 새로운 공법으로 만든 제품 중에서 무작위로 100개를 선택하여 조사한 결과 표본평균은 80시간으로 조사되었다. 새 공법에 의해 생산된 제품은 과거 제품의 차이가 있는 것인지 가설을 세우고 유의수준 알파가 0.0화에서 검증하시오. 그래 이야기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얼마입니까? 정보는 자, 모집단이 정균포를 따르고 표준편차에 알려지는 경우 상관없이 자, 정균포를 따른다고 했고 이것은 정보로부터 75시간 그 다음에 100개죠. 100개를 조사하고 그 다음에 표준편차가 10이니까 10의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모집단의 평균이 75고 표본 평균은 80인 정균포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모평균이 75고 자, 요거의 평균이 80입니다. 여기 80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 위치가 이제 뭐가 됩니까? 어디냐에 따라서 요렇게 여기 만약에 유의 수준 여기 알파일 것 같으면 이거는 이제 뭡니까? 기각이고 여기가 만약에 뭐가 됩니까? 알파일 것 같으면 채택이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조사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우측 검정, 양측 검정인데 우리가 단측 검정, 우측 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75보다 크다라는 거 우리가 보이고 싶어 하는 게 이거죠. 여기 이제 대립가설이고, 그 다음에 반대니까 75라고 두겠습니다. 그죠? 75라고 두게 되면 여기 기각되면은 크다라고 할 수 있는 경우죠. 그래서 새 공급의 충전 시간은 과거 제품과 차이가 없다. 늘어난다 라는 가설이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자, x는 U 우측 감정이니까 U 플러스 Z의 알파 이거 기억나죠? 이거 계산합니다. 그러면 이게 75가 주어져 있고 이거 계산하니까
0.95가 되겠죠. 그죠? 0.95가 되겠죠. 그러니까 HZ 채택 능력은 0.95 이게 지금 뭡니까? 95%의 유효 수준이 5%니까 신뢰 수준이 95%가 되겠죠. 95%니까 여기 지금 95 되니까 76.65가 뭡니까? 이거보다 작은 값일 때 채택이 됩니다. 그래서 76.65보다 크면 뭡니까? 기각이 되겠죠. 그래서 요게 값이 지금 얼마입니까? 75니까 뭐가 됩니까? 보시면은 자, 이게 76.65가 되겠죠. 그래 주어진 평균은 80이니까 기각이 되어버리겠죠. 그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채택 영역이고 이게 채택 영역이면은 나머지는 뭐가 됩니까? 기각 영역이 되겠죠. 그래서 76.65를 기준으로 작다. 이게 뭡니까? 우측검정이죠. 우측검정이니까 기준이 요걸 기준으로 해서 그죠? 요렇게 나눠지겠죠. 요거는 기각 채택이 되겠죠. 그래서 H의 기각 영역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적 검정을 해보죠. 양적 검정은 뭡니까? 2분의 알파식이죠. 그래서 이거 뭡니까? 2분의 알파식이니까 자, 여기 2분의 알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U가 주어지죠. 75, 2분의 알파 이렇게 살면 73.04하고 이 사이에 있을 때는 뭡니까? 이게 채택이죠. 채택이고 반대로 뭐가 됩니까? 73.04보다도 작을 때 또는 76.95보다도 클 때는 뭐가 됩니까? 기각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그래프로 표시하면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75가 되고 그 다음에 유의 수준이 0.0올 때죠. 0올 때니까 95%라는 얘기죠. 95%의 신뢰 구간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기각에 대한 인계값이 그죠?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주어진 평균이 80이니까 이거는 기각 영역이죠. 그래서 기각이므로 대립가설은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뭡니까? 그냥 이래도 되지만은 뭡니까? 표준 정균포로 바꿔봤죠. 그러면 이 80에 해당되는 놈은 5가 되고 76.65에 해당되는 놈은 1.65가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90 몇 프로입니까? 95% 붙으면은 여기 1.65라 그랬죠. 자, 95%라 그랬으면은 95%라 그랬으면은 95%라 그랬으면 여기 보면 95%죠. 자, 이게 95% 같으면 1.65 맞죠? 1.65 나오죠. 여러 개 찾는 겁니다. 여기 이제 미리 알아두면 제타 알값을 알아두면 편하겠죠. 여기 알파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사용하는 겁니다. 되겠노?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죠? 1.96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래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기각이고 채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자, 표본 평균이 80입니까? 표준화를 계산한 Z5까지 검정 통계를 하고 Z5는 기각 영역이 포함되므로 표본결과 유의 수준에서 기무가설은 기각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했죠. 그러니까 이제 기무가설은 이제 기각돼 버리고 대립가설이 나오겠죠. 결론적으로 새 공법에 의한 충전 시간은 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H0를 가지고 항상 판별한다. 요거 판별 기준입니다. 판별 기준이고 여기 기각되면은 H0를 그죠? 채택하게 되는 이것이 기각하면은 H0를 채택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똑같은 방식입니다. 이제 양적 검증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양적은 똑같은 거죠. 자, 금방 얘기했지만은 자, 이것도 80 위치에서 계산하면 아까 나왔죠? 73 요겁니다. 요거 양적 검증에서 요거죠. 이렇게 요겁니다. 그래서 요 사이가 채택이고 양쪽이 그죠? 기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뭡니까? 여기 채택 영역이고 여기 기각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준화를 시키면은 여기 1.96 앞에 이야기했죠? 아까 이야기했죠? 1.96 이 95%일 때 1.96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 영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채택
기각이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Z에도 5천 경력에서 해보면 김무가 스림으로 그죠? JCSM으로 충분시간 늘어났다고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기각력에 포함되죠. Z5는 이거보다 더 포함되므로 그죠? 기각능력이다. 그래서 기무가설이 기각돼버리고 대립가설이 재택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집단의 표준편차를 모르는 경우, 이제 모집단의 표준편차를 모르면은, 자, 그 다음 어떻게 했죠? 소구간과 대우간으로 나눈데 있죠. 그 다음에 이 소구간이면은 뭡니까? 이걸 이용하는 T분포를 따른다 겠습니다. 그래서 앞에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앞에서는 뭐가 됩니까? U가 나오고, 여기 나오는 거죠. 그럴 때 X바 빼기 U를 기준으로 X바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우리 가설은 뭐가 됩니까? X바를 기준으로, 그죠? 이쪽에, 그죠? 형태가 U가 이렇게, 표준편차로서 같이 나온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봅시다. 이것도 30명이니까, 그죠? 자,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합시다. 거주 학생은 10명에 대해서 배송 시간을 조사한 결과, 표본 평균이 21시간 나왔습니다. 이제 21시간이 이제, 그죠? 뒤에 기준이 되겠죠. 표준 편차는 4.5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효 수준 5%니까 이것도 95%의 신뢰 수준이 되겠죠. 가설을 세우고 검증해라. 그러니까, 시간은, 뭡니까? 24시간 초과하지 않는다는 거 광고하는 거죠. 이 광고가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이제 가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규모이므로 T분포를 따르고 이거는 개수가 주어지고 유효 수준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유효 수준이 얼마입니까? 95%니까 0.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값을 따르고 가설을 이제 씌우면은 자 이게 24시간이죠. 그 다음에 21시간이 뭐가 됩니까? 여기 보시면 표현평균 21시간이고 이거 조사되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여기에 대한 것을 감정이죠. 그래서 요 조사한 결과 요것이 그죠? 기각되느냐 안 되느냐고 보면 되는 경우죠. 그래서 24가 되고 여기에 위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위치하는데 이제 요 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좌측 검정을 보겠습니다. 좌측 작다 그러니까 단축되는 거니까 이건 단축되지 않았다. 기존 그대로다. 이거는 단축되었다라는 얘기죠. 배송 시간은 24시간이다. 24시간보다 적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작다니까 좌측 검정이죠. 자, 채택 능력은 이제 크다가 되겠죠. 자, x가 u 더하기 t 알파의 루트 n은 이거 된다. 이게 채택 능력이 되겠죠. 그러면 자, t의 24 빼기 t에 대해서 자료가 주어집니다. 이게 주어지죠. 그럼 이것이 1.83이니까 약 21.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1.4를 기준으로 해서 작으면은 기각, 크면은 채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택, 기각이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그럼 이건 21은 뭐가 됩니까? 기각이죠. 기각이니까 기무가설이 잘못됐죠. 기각이니까 대립가설, 즉 배송시간이 24시간보다 줄어들었다라고 추적할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좌측 검정 기각 능력은 21보다 4가 나갔다. 채택 능력은 크게 나갔다가 되겠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T값이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2.1로 1.83 마이너스 1.83이죠. 그럼 마이너스 1.83 같으면은 여기 보시면 이걸 또 뭡니까? 요 상태를 그대로 하면은 이 기각이죠. 기각이니까 줄었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또 뭐로 바꿉니까? 그 편정견포로 또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T분포에서 이것이 마이너스 1.14이므로 약 마이너스 1.1이 되겠고 그 다음에 검정역에서 그죠? 여기 지금 1.83 앞에 여기 1.83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T값이 요 계산 T값이 마이너스 2.1이니까 그죠? 그래서
2.1이니까 이것도 뭡니까 해보면은 요 수준에서 그죠?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죠. 그래서 채택 영역은 마이너스 1.3보다 더 커나 같다, 마이너스 1.3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여기에 해당되면 기각, 여기에 해당되면 채택이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단적 검정을 통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경우죠. 그렇죠? 자, 이거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거 좀 이거 앞에 배웠던 그 똑같습니다. 그냥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기무가설 액체라고 이렇게 두는 경우죠. 그래가지고 이 기무가설을 참이라는 가정하에서 판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그 배웠던 거 있죠. 그 표준 오차를 이용해서 구간을 구합니다. 구간을 구해서 그 구간에 대해서 뭡니까? 왼쪽이면은 기각, 중간이면은 채택, 뭐 이렇게 그죠. 그래서 종류가 몇 개 있습니까? 양척, 그 다음에 단척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기각될 때 여기 이제 채택이 되는 겁니다. 기각되지 않으면 이게 채택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8.3은 똑같은 경우입니다. 이건 이제 99%의 이제 그죠? 99%의 신뢰 수준이 있을 때 이야기니까 한번 똑같이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한번 내리겠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그죠? 똑같은 방법이니까 읽으면서 한번 그죠? 그래프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똑같습니다. 그죠? 이 t 값만 다르게 나오고 그죠? 똑같습니다. 90% 제가 할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기각이니까 그죠? 위치가 여기 놓으면 계산한 값이 여기 놓으면 t 값이 여기 놓으면 기각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p 값을 이용하는 거는 이건 다음에 하고 여기까지 해서 그죠? 기말 시험에 범위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알면은 p 값은 뭐 더 쉽습니다. 자동적으로 다 계산되니까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말 시험은 여기까지를 하고 여기까지를 하고 그죠?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8점 우리 8장에 교재 같으면 그죠? 8장에 8.3 정도까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제 기말 시험 범위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시간도 주어졌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기출 문제가 주어지면은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단 그죠? 반반씩 이틀에 걸쳐 시험 치니까 시험 시간이 1시간으로 좀 급박하다는 것만 생각하시고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죠? 14장 마지막 강의까지 다 마쳤습니다. 자, 동영상 강의라는 것 때문에 그죠? 제가 여러분들께 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 그죠? 또 시간도 열파하고 또 이렇게 또 직접 얼굴을 보지 못하니까 그죠? 또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피드백 이런 것도 좀 약해지죠. 그래서 가능하면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보더라도 모를 것 같으면은 질문 같은 걸 통해서 그죠?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용은 어렵지가 않고 반복적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키포인트만 딱 짚으면 나머지가 똑같기 때문에 계산 방법이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아마 이 가설하는 검정 중에서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이것도 잘 여러분들이 그죠? 앞에 동영상을 들으셔서 이렇게 좀 확인해서 좀 지식을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모든 강의를 마치고 15주차 6월 23일이죠. 6월 23일 6, 7교시에 시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